안녕하세요. 허영강 38문화TV 2026년 5월 29일입니다. 오늘은 제 3회 방송으로서 임진강 홍수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임진강 홍수 대책이 잘못돼서 앞으로 그 앞에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그 찬란했던 임진강 문화권이 이 홍수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닥쳐올 위기가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96년도, 99년도에 임진강에 이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이땐 이 홍수가 이렇게 졌음에도 이 홍수가 이렇게 졌는지도 공무원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현장에 나와서 조사조차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냥 저 책상에 앉아서 그림만 그리고 앉아있지 실제 이런 현상을 몰라요. 이 대홍수가 났을 적에 공무원들은 그 홍수 흔적 수위를 조사를 했어야 돼요. 근데 한 명도 나와서 현장을 안 봤어요. 그리고서 그냥 을중년 대홍수 자료를 기초로 홍수 대책, 홍수가 이렇게 났었다고 거짓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임진강 그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리했기 때문에 전부 다 거짓인 거고 사실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지금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아픔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또 없앨 수가 있고요. 옛날서부터 임진강 문화권이 이렇게 대홍수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 96년, 99년보다 더 와도 그 임진강 문화권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수 대책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대홍수 그때 당시에 피해인데요. 우리 고랑포 상류의 삼계면, 물론 물 잠기는 건 이 삼대면뿐이 아닙니다. 그 위로도 계속 넘기는데 우리 삼계면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피해액이 이건데, 이때 당시에 이제 정부 피해액이 3,200억 원, 면적은 총 6만 평방미터. 그래서 파주시 적성면, 연천군 장남면, 연천군 백항면 이렇게 3개 면에 달해서 이러한 홍수 피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그 군남댐이 있고 여기는 한탄강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랑포 나루기 때문에 이 고랑포 나루 여기서부터 이제 범람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이제 이 아래도 다 문제가 있지만 이번에 하는 건 요 지역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퇴적이 돼서 물이 못 빠지니까 이 위에가 다 범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퇴적이 많이 된 이유가 뭐냐면 서해 조수가 밀려와서 딱 여기 호루구루성 앞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밀물이 올라올 때 그 9m까지 수위가 올라가면 위에서 물 내려오는 게 전부 다 여기 충돌해 가지고 물이 흐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물이 여기서 정체가 되면서 그 물살에 떠밀려 왔던 토사들이 전부 다 여기 쌓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토사가 무지하게 유출이 쌓여 있는 겁니다. 임진강이 막힌 원인이 바로 토사 유출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그 얘기를 적극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노란색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이거 막힘에 의해서 이 물이 잠긴 지역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홍수 범람을 없애기 위해서 이 하류 지역에 퇴적물을 하루속히 걷어내지 않으면
이 범람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문산읍 여기 2층까지 물이 잠겼었는데 이건 좀 물 수위가 좀 잦아들었을 때까지입니다. 여기 2층까지 물이 잠겼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도해지 자체에 배가 다니지 아니 걸어서는 다니지 못하고 배로다가 이렇게 다녀야 되는 이제 그런 불상사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홍수의 정부 홍수 대책이 얼마나 허구고 얼마나 거짓인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는지 이거 사진 한 장에 딱 나옵니다. 지금 이게 홍수 났을 때 제가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요 아래 사진에 보면 요 학곡리 동네가 보이죠? 집들이 여기 보입니다. 근데 수해 났을 때 이게 하나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바다 같아요. 근데 요 나무 밑에 보면 이게 이 나무거든요. 이 나무 밑에 요거 2층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2층 집 3층 넘도록 물이 잠겨서 이 2층 집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나무가 이 나무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물이 여기 빨간 선 점 있는 데까지 이렇게 찼었는데 이 전봇대 아래 이제 전봇대 밑에까지 전봇대가 넘었어요, 물길이. 그런데 여기까지 물이 잠겼었는데 요 밑에다가 그 제방을 쌓아놓고 침수 방지 사업을 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그 하는 거 홍보하는 거 보면 이제 임진강에 그 300억 들여서 침수 방지 사업을 했으니까 안전하다고 홍보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물이 이렇게 잠겼어요. 근데 이 물 잠긴 위치가 여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제방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제방을 쌓으려고 그러면 이 빨간 선 위에까지 제방을 쌓았어야 돼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들을 해놓은 거예요, 정부가. 그러고서 지금까지 그렇게 숱하게 얘기를 해도 이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이게 공무원의 나라입니까? 제가 하도 한심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홍수방지 사업 맞습니까? 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이 고랑포나루 하나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을충년 대홍수 때 이 빨간 선 이거 여기가 고랑포 절벽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을충년 대홍수 때 여기까지 물이 잠겼었어요. 여기가 이제 그 한신의 이제 다음 사진에 나오는데 한신의 초가집 지붕 중간까지 잠겼었어요. 지금 요거는 평상시 때 임진강 홍수 이렇게 물 수위가 있었다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평상시 홍수예요. 근데 그 을충년 대홍수 때 이건 이제 이 최근 99년도 96년도 범람 때 여기서 3m가 넘도록 이게 절벽을 범람했다는 얘기고 여기 을충년 대홍수 때는 여기까지 물이 잠겼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엔 강이 이렇게 넓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퇴적이 돼가지고 강이 이렇게 퇴적이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퇴적이 돼서 물이 흐르지 않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물이 여기까지 이제 찼던 거죠. 이 빨간 선까지. 근데 이제 이게 그 96년도, 99년도에는 이거를 넘어서 이 지붕이 다 넘치도록 이렇게 물이 찼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현장에서 살아본 사람, 현장에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봤으니까 이걸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저는 이 지역 출신이고 이 지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조상 대대로 천여 년간 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조금 아까 이제 그 범람했던 절벽이 이건데요. 이 절벽이 여기를 넘어서 3, 4m 정도 수위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퇴적층이 원래는 요거 한 절반밖에 없었어요. 퇴적층이 절반밖에 없고 이 강이 전부 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천이었었거든요. 근데 토사가 자꾸 쌓이면서 이렇게 범람이 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 하류로 흐르는 수위가 순간 홍수 단면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 물길이 줄어들다 보니까 물이 범람할 수밖에 없죠. 96년, 99년도 홍수위나 울충년 대홍수 때나 2025년도 울충년 대홍수 때나 비온 양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범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범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을 옛날 그 수위 단면을 여기까지 넓혀줘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이 하천정비 그 허가 신청했던 거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요 일부분만 요만큼만이라도 걷어주자 이 얘기거든요. 요만큼만 해줘도 홍수가 훨씬 빠지기가 나아지니까. 근데 그거조차도 허가를 안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이거 찍은 자리가 요 자리가 호로고로성에서 내려다보고 찍은 거거든요. 그냥 바로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고랑포 나루 그 포구고 여기가 적성면 장자리입니다. 여기에 장자보루 그 장자못이라고 있어요. 여기 연못이 하나 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 절벽이거든요. 여기 나무 절벽 위에 나무 서 있는 데가 바로 여기인데 그 임진 그 1932년경에 그 일제 축량을 했습니다. 그때는 여기까지 강이었었어요. 여기서부터 이 절벽까지가 강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강이 폐적이 돼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이렇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거는 그 심도탄 저작원이라는 건 왜 여기다 써놨냐 하면 이게 양자강 그 옛날 삼국시대 총나라 유비의 총나라 그쪽 지역에 그 유비 정권이 이 사업을 한 거예요. 심도탄 저작원이라는 사업을 양자강에다 했어요. 그 이런 사업을 해놓고서 양자강이 범람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접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 지역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심도탄 강은 파줘라. 이렇게 퇴적이 됐으니까 당연히 파줘야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심도탄. 강이 메꿔지니까 메꿔진 건 파줘라. 저작원. 이 제방은 쌓지 말아라. 제방을 하더라도 낮게 만들고 그 제방은 그 높이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수압이 이 강 제방이 높아지면 수압이 높아져서 언제든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얕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버틸 수 있을 때까지만. 그래서 그 양자강에 이러한 수로 사업을 해놨는데 지금 저 세계적으로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건축 기술이 발전하고 했어도 이게 현재 세계 그 치수 대책의 표준으로 삼고 있답니다. 그 세계에서 표준으로 삼고 있는 게 이거랍니다. 이만큼 삼국시대 때에도 이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주목해야 될 얘기는 뭐냐면 심도탄 저작원 그 강은 이렇게 퇴적된 거는 파주고 제방은 쌓지 마라.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딱 맞는 얘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여러 번 저 공청회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마지막 공청회 모습입니다. 이때 이제 그 여기 25사단장, 뭐 보안부대장, 헌병대장, 작전참모, 여기 이준원 파주시장, 그다음에 그 파주시 부의장, 또 지역 주민들 이렇게 참여해서 이거 지금 저 고랑포 나루에서 지금 이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진강을 내려다보면서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임진강 치수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 자리에서 공무원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파주시장이 요 25사단장 앞에서 이 사업은 주민 수건 사업이고 주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니까 꼭 그 주민 수건 사업이니 군 동의를 해달라 이렇게 그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날 연천군수 김규배 군수는 참석을 못했지만 그 대신에 그 25사단하고 그 건설부에 공문을 보냈어요. 협조 공문을.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주민 수건 사업이라 필요한 사업이니 꼭 그 허가해 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민들도 그렇고 그 관에서도 그렇고 다 같이 이 사업을 원하는데 이거를 군이 왜 나서서 막냐고요. 이 지역 주민을 잘 살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군인데 군인이 작전성을 빌미로 해서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작전성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강바닥인데. 그게 참 군이 한심한 거예요. 그 이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도 다 지금 민간인이 됐지만 한심한 겁니다. 군이 왜 틀어막고서 주민의 수건 사업을 못하게 맹기로 놓느냐 이거예요. 여기가 북한 군하고 전장하는 자리도 아니고 이 강은 강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이 군인들이 왜 이걸 막냐 이겁니다. 이거는 청문회도 해야 되고 이 사람들 책임도 물어야 됩니다. 이 꼭 그 때를 놓쳐서 지역 주민들이 그 사이에 지금 30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다행이지 이제 비 한번 오는 날 제가 나중에 이 사단장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임진강 제방 터지는 날 당신 책임지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속으로 겁을 먹으면서도 그 알량한 그 군 그 작전성 검토 하나 가지고 그렇게 주민 수건 사업을 못하게 만들어놨던 게 25사단의 불찰이었던 거죠. 이게 백학면인데요. 이 백학면 여기 2층까지 물에 잠겼다가 지금 이거 물이 빠졌을 때 이거 여기 사진 찍는 자리까지는 와야 되니까 찍은 건데 예, 이렇게 이 집이 몽창 다 잠겼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빨간 선까지 물이 다 잠겼던 겁니다. 근데 요 밑에 제방 있죠. 이 아까 그 보여드렸던 제방 높이하고 이게 똑같은 겁니다. 제방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기존 홍수위 이건 범람 이러한 그 어처구니 없는 사업을 하는 곳이 또 정부입니다. 이거는 적성면 두지리 지역인데 지금 여기 두지리 지역 지금 여기에는 그때 이 수해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 이후에 37번 국도 4차선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 물 수면 아래에 차가 다니는 거예요. 지금 도로가 이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그 증거예요. 이 지금 이 끝에가 강 옆에까지는 보이지가 않는데 이 전봇대가 다 잠겼어요. 이 아래쪽에는. 근데 좀
지금 도로가 이 전봇대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면 아래에 현재 도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모르고 참 그 물 차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4차선을 맹길해 놨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 이겁니다. 이거 집행한 공무원들 전부 다 철퇴 맞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일 아니거든요. 이게 주민이 주장을 하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냐고요. 무슨 배짱으로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 방이 이 지금 백학 제 방인데 제 방이 그때 터지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 방이 없었을 때거든요. 여기만 있었지. 근데 지금 임진강 전부 다 뺑뺑 돌아가면서 다 제 방 쌓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제 방 터진다 그러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썰려서 집 있는 것들 다 쓸려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한심한 노릇입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이런 주민들이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리기 위해서 이제 몇십 년이 지나도 계속 이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임진강 홍수의 위험성을 알릴 겁니다. 이 임진강 우리가 발전을 하더라도 또 물이 잠기고 또 임진강이 휩쓸리면 우리 38 문명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치러야 돼요. 정부도 정신 차려서 이 민에서 얘기하는 거 알아듣고 그거를 실천으로 옮겨야지 이렇게 방치해 놓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살기 좋은 사회, 앞으로 세계의 문명이 우리 38 문명에서 일어날 건데 그러한 시대를 대비해서 치수 사업을 잘하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8 문명 TV 허영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